월드컵은 대회가 끝나는 순간 수조 원의 상업적 과실은 FIFA가 독점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청구서는 개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남겨지는 철저하게 불평등한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월드컵만 유치하면 수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다는 장밋빛 홍보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대단한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면 왜 최근 선진국들은 이 월드컵을 서로 안 하겠다고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라는 거대 국가 3개가 붙어서 새 살림을 쪼개어 차려야만 했을까요? 사실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나마 월드컵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종합 스포츠 대회에 비하면 말이죠. 올림픽을 치르려면 육상, 수영, 사격, 조정, 사이클 등 평소에는 관객이 전혀 들지 않는 수십 가지 비인기 종목의 전용 경기장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면 이 시설들은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비만 먹는 이른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합니다. 반면 월드컵은 오직 축구장만 있으면 됩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스포츠이기 때문에 대회가 끝나도 자국 프로리그의 홈구장으로 쓰거나 대형 콘서트를 열어 인프라 비용을 사후에 심폐소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올림픽보다 상황이 낫다 뿐이지 월드컵 역시 단독으로 개최했다간 국가 재정에 치명상을 입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체 왜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범인은 국제축구 권력기관인 FIFA의 철저한 수익 모델에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가장 거대한 돈줄은 3가지입니다. 전 세계 방송사들이 내는 중계권료, 코카콜라나 아디다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스폰서십, 그리고 공식 굿즈 판매 대금. 놀랍게도 이 막대한 수익은 100% FIFA의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FIFA는 개최국 정부의 월드컵 기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달라는 독소 조항까지 요구합니다. 수익의 철저한 사유화입니다. 반면 개최국은 무엇을 책임질까요? 수조 원이 드는 최첨단 경기장 건설비, 관광객을 맞이할 도로와 공항 인프라 확충비, 그리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는 치안 경비 비용까지. 이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100% 개최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비용이 철저한 사회화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축구 열기라면 세계 최고인 브라질이었지만 프로축구팀도 없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 마나우스에 3억 달러짜리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경기장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쓰입니다. 민생 예산을 깎아 경기장을 짓느라 당시 브라질 전역은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돈은 FIFA가 벌고 빚은 개최국 국민이 갚는 구조. 이것이 월드컵 경제학의 본질입니다. 이쯤 되면 합리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믿지는 장사라면 왜 카타르는 무려 290조 원이라는 단군 일에 최대의 돈을 쏟아부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34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을까요? 여기엔 2가지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스포츠 워워싱, 스포츠와싱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나 폐쇄적인 이미지로 비판받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월드컵이라는 압도적인 축제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세탁하고 세련된 글로벌 리더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월드컵은 경제적 수지타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생존과 권위가 걸린 지정학적 마케팅입니다. 둘째는 내부의 정치 경제적 카르텔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국제대회 유치만큼 합리적으로 자국 토건 세력에게 수조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를 몰아줄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국가 전체의 재정은
골병이 들지언정 경기장을 짓고 땅을 개발하는 특정 정치인과 건설자본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즉, 국민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훌륭한 도구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대중들은 메가 스포츠의 허상을 깨닫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의 월드컵 대박론에 속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월드컵 유치 신청국 수는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조차도 48개국으로 늘어난 대회의 재정적 리스크를 혼자 감당하기 부담스럽자 캐나다와 멕시코를 끌어들여 청구서를 3등분으로 찢은 것입니다.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재활용해 감가상각을 줄이겠다는 영악한 생존 전략이죠. 이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국부 창출의 황금기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청구서를 덜 아프게 나눠 가질 것인가의 영리한 생존 게임으로 진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한 국가가 단독으로 캐치하는 순수한 월드컵을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